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하반기도 이제 7월달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생각보다 지수가 폭락, 즉 한 일주일 만에 그 약 한 1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지수는 2,526, 그리고 미국이 금요일날 간밤에 약간 약상승, 그러나 야간 선물이 약 상승.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시가는 한 약 10포인트나 이렇게 한 10포인트 뜨가 시작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고 현재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종목은 예측은 그 종목이 실적이 턴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그 업종이 이렇게 턴된다든지 이러면은 또 종목 예측은 의외로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는 실적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수는 항상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금, 그때 우리나라 새마을 금고 뭐 이렇게 뭐 인출 사태 이런 이슈로 이제 많이 하락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600 근처에서 이렇게 뭐 아니면 2,600 아니 2,590 이 정도 주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밀린 것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현재 지수 같은 걸 한번 제가 보고 미국하고 또 한국하고 예측을 해보고 또 다음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종목도 또 뽑아본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유튜브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는 차트는 나스닥, 항상 나스닥 차트,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은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거의 약간의 시차는 좀 있습니다. 시차는 있지만은 거의 나스닥 따라서 이렇게 종합지수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수가 이렇게 나스닥은 여기서 저점에서 한 30-40%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올른 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수출도 조금 이렇게 문제가 좀 안 되고 적자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 중국이 무역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30-40%인가 되는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중국이 현재 보면은 비실비실 하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항생 같은 거 보면 비실비실 이렇게. 예를 들면 홍콩, 상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천, 주봉 이렇게 보면은 다 비실비실 하기 때문에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지수가 좀 위로 못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나스닥 같은 거 보면은 미국은 현재 이렇게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이럴 때 주봉에서 매물대가 걸릴 때 이런 자리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반기 때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그것은 금리를 2번 인상, 어쩌다가 뭐 3번 인상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 한 2번 인상 0.25 이렇게 2번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실적입니다. 근데 미국이 실적이 계속 또 좋게 나오고, 그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고용 뭐 인구가 줄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수치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또 주가가 오르고 이러는데,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가 사실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보면은 코에 금은 코걸이, 기에 금은 귀걸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실적이 턴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미국이 보면은 GDP가 한 2%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하반기 때 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매수 작전을 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우도 이제 이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고 S&P 500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만큼 밀린 적이 없잖아요. 자, 니케이는 약간 밀렸습니다. 그죠? 대만 밀리고, 독일도 약간 밀리고, 상해, 항생. 자, 그렇게 우리나라만 좀 많이 밀리는, 의외로 세계 시장에 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여기 부분에 있어야 되는, 원래는 여기 부분선 2,580, 뭐 2,500 요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밀린 이유는 저번 주에 이렇게 새마을 금고 어떤 유튜브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예금이 보호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마을 좀 부실했는데 이렇게 한 1조 이상 이렇게 돈을 인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출하고 뭐 이렇게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또 적금 5천원, 예금을 5천만 원 들고 뭐 이런 이렇게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거래 대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개인이 사고
외국인들은 이때가 좀 많이 팔았고 사실은 저번 주 같은 게 2,500원 사줬기 때문에 많이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제가 볼 때는 새마을금고 또 증권사 뭐 이런 데서 고객 인출을 이렇게 돈을 요구하니까 새마을금고도 주식을 많이 투자합니다. 일부 투자하기 때문에 자 그런 데서 이렇게 예금을 좀 이렇게 돈을 인출해주기 위해서는 주식을 많이 매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하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좀 많이 밀렸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사실은 요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원래 요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마을금고 사태로 아무래도 예금을 인출해줘야 되니까 주식을 많이 팔았지 않나. 자 그렇게 저는 추적해 봅니다. 그러면은 현재 좀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5천만 원 예금 보호해준다. 뭐 또 그러고 진정 상태 그리고 한 1주 정도 1조 정도 돈이 예금 나가고 또 다시 돈이 들어오는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면은 지금 뉴스 보면은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그렇게 뉴스가 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로 급락이 시장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정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여기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이렇게 위로 올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고 매매 계획을 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월요일 같은 데 되면은 제가 항상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은 이 종목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지 않겠나. 하반기 때 이렇게 주가가 위로 가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주는 매수는 지금 보면은 이 종목당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적이 좋고 하는 업종 종목들은 위로 계속 갚이고 또 실적이 예를 들면 뭐 소비주 같은 경우 건설회사 또 실적이 안 되는 업종 이런 데서는 그냥 저점을 깨고 급락이 계속 놉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혹시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저점을 깬다면은 뭐 한 번 정도 손절 아니면은 다시 또 위로 올라오면 재매수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내가 요 부분에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런 역배열되면은 저점을 깬다. 그런데 이 종목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고려아연에 샀습니다. 여기 강남이라고 샀다. 그리고 뭐 재무제표 이렇게 봤을 때 매출액은 작년보다 줄잖아요.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7,900, 8천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 추정치가 5,900. 자,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이런 지금 현재 지수가 밑으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만약에 지수가 위로 간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지되고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수가 밑으로 가니까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저점을 깰 듯 말 듯 할 때 여기가 제가 공매도 자리와 손절매 자리, 자, 내 보유 종목이 이렇게 기업 개요 들어가 가지고 실적 당기순이익 준다면은 저점을 깰 때는 손절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손절 안 하면은 지금 종목들이 보면은 너무 이렇게 겁나게 노는 종목이 많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종목 요리 원래는 엄지 차트에서 제가 매매하지 말아 했는데 자 여기서 혹시 강남 자리에 매수 해볼 수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자 기업 분석에 들어갔어.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점을 깨잖아요. 혹시 실적이 안 좋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매출은 1조 3천억 그러나 당기수익은 이렇게 추정치는 넘다 그죠. 그러나 시총이 2조 5천억 그러면은 현재 당기수익이 1,400억 정도 되면 아주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여기서 손절해 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요 부분에서 손절 안 하면은 이 순간을 놓칠 때 제가 말했던 낭떠러지 자 여기를 손절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고 싶다면은 이렇게 다시 재매수돼서 다시 이렇게 강남을 만든다는 이렇게 하면 되지. 여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이 폭이 이렇게 우랑주더라도 한 30%, 50% 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목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꼭 손절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 종목을 사면 되니까 이때 꼭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주식 방법입니다. 내가 좋은 종목 사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이런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리스크 관리해서 이렇게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그 기법이기 때문에 꼭 이런 자리에 손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제가 종목을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제 공부용으로 이렇게 뽑아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주말 되면은 다음 주 매매할 종목, 또 저번 주 매매했던 종목 이렇게 저도 이제 단타도 많이 하지만은 이제 중단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대입장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제가 종목을 언급해주면은 매매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이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거는 추천 종목이 아니고 또 한 번 정도 공부하는 놈이 꼭 매수하고 싶다면 소액으로 이렇게 해보고 공부하는 역배열되면은 손절 또 수익 나면은 대입장 매도법에 의해서 길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시총이 뭐 조단위 2조 3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입장 구독자분들 뭐 이렇게 산다 해가지고 두호가 세호가 움직일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계 없으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제가 저번 주 종목을 언급했는데 어떤 거는 가면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매도법에서 가져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롯데 렌탈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언급했는데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 실적도 좋고 현재 또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롯데 렌탈 보면은 매출이 2조 7천억, 올해 2조 8천억, 당기 순이익도 800억에서 1200억, 그리고 1분기, 2분기 이렇게 지금 추정치 나왔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나 롯데그룹주가 같이 하락하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주식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전혀 이렇게 현재 보면은 현대건설과 실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GS건설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 같이 이렇게 끌리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저때 매도를 안 해주면은 다시 이렇게 혹시 만약에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은 또 지하 3층, 지하 5층, 10층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매도, 손절 또 길게 가면 수익 실현 이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서 이 부분에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여기가 지지될 줄 알았는데 지지 안 되고 이렇게 아즈비니까 손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우 하이텍 이런 거 성공하면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길게 매도법에서 가져가고 역별되면 손절.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종목을 이렇게 몇 개 뽑아봤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종합지수가 새마을 금고 사태 때문에 이렇게 감에도 일어난 거잖아요. 급락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새마을 금고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은 그냥 다시 이렇게 이 부분 회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렇게 좀 편입 없는 분들, 아예 밑에서 산 사람들은 상관없고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가 1% 오르면은 2% 오르고 또 1% 내리면은 또 2% 내리는 종목이고, 그리고 특별히 큰 이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2,900 또 아니면 여윳돈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500, 3,300. 자, 1년에 3년에 이제 수수료 이자는 4%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3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자가 한 4% 나간다 생각하면 되니까 1년에 1.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윳돈이 있고 또 길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서 좀 3,500 아니면 3,000 넘어갈 때까지 가져가면은 수익률이 크지 않겠나. 자, 이 종목이 현재 제일 좋은 종목이고 현재 지수가 약간 횡보하다 위로 간다면은 신고가 위주 실적이 턴되는 종목이 계속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급락해서 계속 지금 역배열되어 하락한 종목들은 못 올라옵니다. 왜?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뽑은 종목은 주로 실적이 턴되는 종목을 뽑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수급, 또 리포트, 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관찰하면서 한 번 정도 공부해 봅니다. DN오토, 그 다음에 성강밴드는 이제 배 만드는데 배관 이렇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실적이 턴되고 지금 조선업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종목도 좀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SL 같은 경우도 제가 요 앞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언급했던 종목인데 워낙 현재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SL,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저번에 블록딜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실적과 이렇게 수급이 좋습니다. 이 종목도 괜찮고,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매출도 많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좀 안정적으로 독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1년
2년 이렇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편입하면은 주봉에서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자, 호텔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중국하고 긴장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나 호텔신라가 실적이 지금 굉장히 또 턴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매출은 조금 이렇게 4조 5천억. 그러나 작년에 이렇게 적자에서 올해 이렇게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1분기 500억, 2분기 추정치가 이런 250억.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여기가 지지되고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럼 이 종목도 역시 내가 샀을 때 만에 하나 여기를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그럼 여기 정도 깨면은, 근데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겠죠. 그럼 여기를 깨면은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고 조금 다시 이렇게 손절하고 약간 위에 사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까 앞에 종목 몇 개 봤듯이 그냥 지하 1층, 지하 1층이라고 지하 10층, 20층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만에 하나 내가 샀어. 역배열되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손절. 다시 이렇게 위에 오면 사야 되지. 가지고 있으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30% 40%도 손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종목은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다음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총이 크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구조. 그러면은 지수가 하락하면은 이 종목은 뭐 기관하고 외국인 샀다 하더라도 지수의 프로테지를 맞추기 위해서 지수 하락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러나 이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이는 가지 않습니다. 신고가는 역사적인 신고가는 가게 되면 30% 50% 갈 수는 있지만 이런 종목은 약간 이렇게 뭐 20%잘 가면 15%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자, 이 종목은 뭐 배 부품도 하기도 하고 또 풍력 쪽에 엄청 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지수가 하락해서도 이는 안 빠집니다. 그죠? 이런 종목이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렉트렉, 그 다음에 LS 일렉트렉, 그 다음에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도 현재 시총이 3,800억.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종목도 좀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번에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다. 자, 그렇게 종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냥 추천 종목이 아니고 대입장 기법에 의해서 신고가 기법, 또 강당 기법, 이렇게 수급, 또 실적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을 뽑았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다용으로 보고, 또 내가 소액으로 샀어, 또 역배열되면 손절, 수익 나면 길게 이렇게 끌고 가고, 자, 그렇게 하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했습니다.